소쿨극장의 재미있고 기이한 옛날 이야기입니다. 많은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재물에 눈이 어두워 남모르게 살인을 하고 그 돈으로 호화롭게 살며 남달리 총명한 자식을 낳아서 키우던 두 내외가 결국 자기네들이 심은 업장대로 인과응보를 받는 이야기입니다. 세상만사 심은 대로 거두기 마련인가 봅니다. 조선시대 경기도 안성 부근에 으슥한 산기슭에 주막을 차리고 살아가던 중년의 두 부부가 있었습니다. 슬아의 자식도 없이 근근히 가난한 살림을 꾸려가던 두 부부가 어느 날 갑자기 엄청난 양의 논밭과 커다란 기와집을 사는 등 하루아침에 마을에서 제일 가는 부자가 되었습니다. 들리는 말에 의하면 처삼촌의 묘에 벌초라도 잘했는지 처가의 막대한 유산을 받았다고 하는군요. 오고 가며 주막에 들러 막걸리 한두 잔 공짜로 얻어먹는 재미로 너무도 잘된 일이라고 배는 조금 아팠지만 동네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덕담을 해댔습니다. 그런데 산신령께 빌어 점지라도 받았는지 두내외는 부자가 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이번에는 오매불망 기다리던 자식을 쑥쑥 연년생으로 낳아 슬아의 새 아들을 두게 되었습니다. 새 아들은 얼마나 예쁜지 아이들 얼굴에서 광채가 났습니다. 가끔 두 놈은 걸리고 한 놈은 없고 해서 바깥에라도 나가면 동네 사람들이 모두 아이들을 어루면서 이구동성으로 두 내외를 부러워했습니다. 두 내외는 금이야 오기야 귀엽게 키운 새 아들을 서당에 보내어 글공부를 시켰습니다. 옥에도 티가 있다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이 아이들은 공부까지도 잘하는 것이었습니다. 천자문을 떼고 소학을 배우고 동몽선습과 명심보감을 다 외우자 아이들은 본격적인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논어, 맹자, 대학, 중용을 포함한 높은 글을 다 배운 새 아들은 과거를 보기 위하여 한양으로 떠났는데 웬일인가요? 새 녀석 다 덜커덕 과거에도 한꺼번에 붙어버렸습니다. 두 내외의 기쁨은 이루 다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과거에 급제한 새 아들이 서울에서 돌아오는 날, 두 내외는 마당에 잔치상을 차리고 풍악을 울리면서 새 아들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말을 탄 새 아들은 풍악이 울리고 잔치상이 차려진 마당에 들어서서 내리려다 풍악 소리에 놀란 말에서 잘못 떨어져 모두 그 자리에서 목이 부러져서 즉사하고 말았습니다. 잔치상이 차려지고 풍악이 울리던 마당은 졸지에 통곡 소리가 가득 찬 초상집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황망 중에 새아들의 장례를 치른 두 내외는 생각하면 할수록 너무나도 억울하고 분해서 참다 못해 고을의 원님을 찾아갔습니다. 원님, 우리 부부의 원수를 갚아주십시오. 과거에 급제한 우리 금쪽 같은 새아들의 목숨을 빼앗아간 그 못된 귀신에게 원님께서 원수를 제발 갚아주십시오. 어처구니가 없어진 원은 어이없어하는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두 내외를 쳐다봤습니다. 아들 셋을 한꺼번에 잃더니 실성을 한 것이 아닌가. 나는 고을을 다스리는 사람이지 귀신이나 저승사자를 다스리는 사람이 아니야. 서로 살아가는 세상이 달라요. 그쪽은 염라대왕 소관이잖아. 할 말이 없어진 두 내외는 힘없이 원님 앞을 물러나왔습니다. 두 내외가 울고불고하며 나가는 것을 보니 원님은 측은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승사자를 불러 저간의 사정을 알아보기로 작정하고 이방을 불렀습니다. 오늘 쌀을 7번 일고 7번 씻어서 밥을 지어라. 밥을 짓거들랑 고봉으로 담되 반드시 새 그릇을 만들어야 한다. 밥 새 그릇과 간장 3종지와 동전 3잎을 채반 3개에 나누어 담아서 방중 옆에 있는 다리에다 차려 놓아라. 예, 하고 이방이 명을 받들고 나가자 이번에는 예방을 불렀습니다. 오늘 밤 자시에 방중 옆에 있는 다리에서 밥상을 받는 사람들이 있을 터이니 이 글을 그들에게 보여드려라. 원님의 분부대로 이방이 직접 몇 명의 포조를 지휘하여 방중 옆에 있는 다리에다 밥상 3개를 가져다 놓았습니다. 자시가 되자 예방 역시 원님이 쓴 글발을 가지고 다리로 갔습니다. 다리 위에는 과연 원님이 말한 대로 밥상을 앞에 놓은 늙은이 셋이 앉아 있었습니다.
세 사람 중 가장 연장자로 보이는 늙은이가 원님의 편지를 읽고 나더니 다른 두 사람을 향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시장하던 김에 대접 잘 받았소이다. 우리가 아무리 저승사자이지만 남의 마을에 왔으니 우리 원님을 만나보고 가는 것도 괜찮은 일일 것 같소이다. 다른 두 사람도 고개를 끄덕이더니 연장자를 쫓아 자리를 털고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원님은 한밤중에 저승사자 3명을 한방 안에 모시게 되었습니다. 원님은 다짜고짜 물었습니다. 아무리 사람의 목숨을 다루는 저승사자라지만 과거에 급제한 앞날이 창창한 영민한 젊은이들을 그것도 한 부모 밑에 자식의 목숨을 세 사람씩이나 한꺼번에 빼앗는 것은 사람의 목숨을 너무나 함부로 다루는 처사가 아닙니까? 허참 원님, 함부로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제명이 다한 사람만을 분명히 데리고 갑니다. 그렇다면 주막집 두뇌의 세 아들의 명이 한꺼번에 다 되었다는 말씀입니까? 예, 분명하게 그렇습니다. 아니, 어떻게 세 아들이 동시에 그것도 급제하고 나서 똑같이 한나란시에 죽습니까? 저승사자 중 상급자로 보이는 사람이 나머지 두 사람을 향해 나지막하게 물었습니다. 이건 1급 비밀인데 어떻게 할까요? 그래도 고을원님이시라. 나머지 두 사람이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를 표했습니다. 그러자 그 노인이 말했습니다. 원님, 수령께서 잘 모르시는 일이 있습니다. 주막집 내외에 죽은 세 아들은 사실은 주막집 내외에게 원수를 갚으려고 원생한 그들에게 한날 한시에 살해당한 안성 유기장수 세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왕 말이 나왔으니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20여 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유기장수 셋이 그 두뇌회에 주막에 든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두뇌회는 밤중에 유기장수 세 사람을 죽이고 돈을 빼앗은 뒤에 그 시체를 마구간에다 묻었지요. 원통하게 죽은 유기장수들은 원수를 갚기 위하여 주막집 내외의 아들로 태어나서 이 세상에서 다시 없는 귀엽고 총명한 자식으로 기쁨을 주다가 갑자기 죽어서 두뇌회의 가슴에 커다란 구멍을 뚫은 것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슬픔이 있지만 그 중에 자기 생전에 자식을 잃은 부모의 슬픔보다 더한 것은 없지요. 그 말을 마치자 새 늙은이는 홀연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이튿날 원님은 포졸들을 보내어 상기슭에 있는 주막집에 마구간 밑을 파헤쳐보게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과연 저승사자들이 말한 대로 유기장수 셋의 시신이 썩지도 않은 채 그대로 있었습니다. 원님은 곧 주막집 내외를 잡아들였습니다. 잡혀온 두 내외는 피눈물을 흘리며 자기들의 죄를 이실직고 했습니다. 자식을 잃었으니 더는 버틸 재간이 없었겠지요. 차라리 죽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용어 해설에 올리겠습니다. 자신은 저승이 문을 여는 시간입니다. 귀신이 이승과 저승 사이를 오갈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조상제사를 이 시간에 지냅니다. 글발은 적어놓은 글을 말합니다. 참고한 문헌 및 자료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영진 선생이 엮은 사랑방 이야기에서 이야기의 기본적인 얼기를 가져왔습니다. 조풍현 선생이 해설한 사진으로 보는 조선시대의 생활과 풍속을 참고했습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의 문화콘텐츠닷컴 시사한성의 기사 및 사진, 김홍도, 신윤복, 김준곤의 풍속도 몇 점도 빌렸습니다. 수호쿨급장입니다. 다음 주 화요일 10시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